계약금 계약이 나오는데 442페이지는 별표 5개. 계약금 계약은 우리 시험에 꼭 나오거든. 여기 한번 보셔 얼른. 우리 지난주에 이 해제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것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을 법정 해제라고 했고, 오늘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다가 계약금 약정을 해. 그래서 계약금 약정에 의해서 계약금을 거는 걸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은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의 경우 효력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 계약은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다가 11월 10일 날 계약하면서 그날 계약서에다가 11월 1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한다라고 약속할 수 있지. 이것을 계약금 약정이라고 그래. 그리고 다음 날 11월 1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수수하는 경우를 계약금 계약이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말로 해야 돼?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다시 계약금 구별을 좀 해보셔. 다시 계약금, 약정, 계약. 앞에 말은 같지만 뒤에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계약은 청약, 승낙,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계약금 계약은 청승, 합치만 있어야 된다고요.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이므로 계약금 계약은 다 요물계약. 아시겠나? 그러니까 계약금 안 걸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11월 10일 날 매매계약 11월 10일 날 매매하면서 11월 10일 날 11월 1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수수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야. 그러면 11월 1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수수하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말하고, 11월 11일 날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금 약정만, 요 약정만 해지할 수 있다. 구별 잘해야 돼. 11월 11일 날 계약금 주고받기로 했는데 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이것만 해지한다니까. 지금 두 개 잘 비교해 보시라고. 이것을 해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요 계약서 속에 들어가 있는 약속만 파기시킬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다음 날 계약금 수수해버리면 밑으로 내려와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계약금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이건 파기 못하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이 계약금 계약은 말로 해야 돼? 실제로 주고받아야 돼?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하므로 낙성계약이라고요? 요물계약이라고요? 요물계약. 그리고 종된계약이야. 그러므로 계약금 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돼버리지. 자, 여기까지.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잘 들어,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또 뭐라고 약속하냐면, 중도금 안 주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한다라고 또 약속할 수도 있겠지. 이것을 몰수약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계약금을 걸면서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 계약금을 다 같이 위약금라고 한다. 이게 위약금.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몰수한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그건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버려. 해약금으로. 일단 계약금을 걸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는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금은 모두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면 그냥 오 하는 것이야. 이해 가죠? 계약금은 전부 증약금의 성질을 한 장 넘겨보셔. 444페이지. 444페이지 봤더니 계약금의 종류에 방가로 1번 증약금 나오나? 증약금이 뭐냐면 증거가 된다 그런 뜻이야. 뭐의 증거가 되냐면 요 매매가 체결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증약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슨 금? 해약금. 양가로 3번은 무슨 금? 그래서 계약금에는 다 같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가 있는데 계약금을 걸 때에 몰수한다는 말이 없으면 그 위약금은 아니잖아 이제. 그러면 그것은 계약금은 나중에 해제하려고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계약금을 걸 때에 몰수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위약금은 아니지. 그러면 그것은 우리 조문에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 앞에. 그래서 442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442페이지 갔더니 해약금 나오지 제목이. 한번 읽어본다. 제목 565조 제목 시작. 다시 여기 봐. 그러면 계약금을 걸 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민법에 해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해약금 계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야. 자, 여기보다 계약금은 해추이다. 이해하셨지? 아무 말이 없으면 해제하려고 준 돈이다. 그 말이 해제하려고. 그럼 일단 계약금은 이제 일단 증약금의 성질은 가져 못 가져? 이런 거 할 거 없어 이제는. 그러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데 몰수한다고 약속했어도 그것도 해약금의 성질을 가져 당연히. 그러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교부할 때는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냐면 일방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어. 이행 착수하기 전에. 자, 한번 읽어보자. 매매 당사자 일방이 시작.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 나오지. 거기다 네모쳐 이행 착수. 그리고 여러분들 이행 착수에다가 왼쪽에 이행 착수 왼쪽에 이렇게 쭉 빼 왼쪽에. 그럼 이제 채무 이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 채무 이행을 하는 과정을 이제 순서대로 써보면 우리가 매매 대금을 주는 과정이야. 매매 대금을 주는 과정은 이제 은행에 돈 찾으러 가잖아. 그런 거 이행의 준비라고 그래. 이행 준비.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야, 나 지금 매매대금 들고 삼성 부동산 간다. 나와라. 이해하지? 이런 걸 이행 착수라고 그래. 그리고 삼성 부동산에 나와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주지. 이런 걸 이행 제공이라고 그래. 그리고 채무 이행이 끝난 상태를 이행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다시 매매대금 찾으러 은행에 가는 상태를 뭐시라고? 이행 준비. 그럼 이행 착수는 돈 줄게 나와라. 그럼 이행 준비는 주관적인 것이야, 객관적인 것이야? 지만 알잖아, 돈 찾으러 가는지. 근데 이행 착수는 빨리 돈 받으러 나오느라 상대방도 알지. 이런 걸 객관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등기 서류 내놔라. 돈 주려고 하니까 이걸 이행 제공. 돈을 주어버렸지? 이런 거 이행이라고 그래. 그냥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행 준비와 이행 착수는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해제하라는 거야. 이행 착수하기 전에. 언제까지 해제하라고 그랬어?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을 해제하라. 중도금 주기 전에 해제하라 그런 얘기야. 이해하셨죠 여기서? 그러면 이행 착수에 대해서 우리 시험이 이행 착수가 내가 설명했는데 객관적인 것이고 이행 착수라고 하는 것은 채무 일부나 전부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행 착수라고 그래.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해 주시오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등기해 주시오, 넘겨주시오, 잔금 주시오, 소 제기하는 것은 달라고 한 것이지 이행한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 허가는 당사자의 행위가 아니지. 그러므로 소재기나 허가는 이행 착수
아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셔.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445페이지에 이제 대체 뭔 얘기인지 여기까지는. 그럼 445페이지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그래서 그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이행의 착수란 나오지. 밑줄 그으셔. 이행의 착수란 중요한 것이 객관적이다 말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행의 착수란 주관적인 것이다, 객관적인 것이다. 객관적인 것이다. 네모. 그다음 판례 내려와서 그 내려왔던 세 번째 봤더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관할관청 허가를 받았다 나오잖아. 허가 또 그랬죠. 허가. 관할관청의 허가는 잘 생각을 해. 관청의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행위요, 제3자가 하는 행위야. 그런 건 이행의 착수 아니잖아. 오케이?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구하는 네모쪽 소송 제기. 소송 제기는 돈 주시오 요구하는 것이지 돈 주겠다 한 게 아니잖아. 그러므로 이행 착수야 아니요? 아니다. 따라서 관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받았어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소제기했어도 이행 착수 아니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동의해? 그러면 이행 착수 전에만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할 때는 말로 해야 돼?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해야 돼? 받은 사람은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건 사람은 포기요구 해제하는 거야. 배포 해제. 근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하려고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거 주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도망 다녀. 배액 상환하려고 도망 다닌다고. 그러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야 되겠어? 공탁까지는 필요 없겠어? 공탁까지 필요 없다 하시면 돼. 내가 너에게 배액 상환하려고 준비해서 돈 받아가라고 요구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행 착수했다 하면 돼. 그러면 거기다 동그라미 쳐. 자, 4번 1번에 가서 이행 배액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자, 밑줄 그으셔. 공탁할 필요는 없다. 공탁 동그라미 쳐. 낱말만. 자, 배액 상환하고 해지하려고 했더니 도망 다니면 공탁해야 돼. 공탁 필요 없어. 야, 빨리 매매대금 받아가 하면 이게 이행 제공이요. 이행 제공. 이행 착수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은. 이해하셨어? 그래서 요 이행 착수만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매도인이 이렇게 했어요. 매수인에게, 야, 빨리 등기소 나와라 했어. 전화로. 등기소 나와라. 등기소 나와라. 이행 착수한 거야, 안 한 거야? 전화했단 게. 그럼 상대방 알아, 몰라? 그럼 주관적, 혼자 하는 짓이요? 상대방도 아는 짓이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아, 주관적, 객관적을 모르냐? 객관적인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걸 객관적이라고 그래. 주관적인 혼자만 아는 생각을 주관적이라고 하고, 객관적인 상태가 되면 이행 착수에 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때부터는 해제하지 못한다. 등기소 가자 했으면 해제 못해. 설득됐나? 자, 이제 요거 하나 남았네. 위약금.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가봐. 444페이지에 방가로 3번 위약금 나오지? 그러면 여기야 이거.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하기로 한다고 한 것을 위약금이라고 그래. 그러면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하기로 했다고 약속했어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배포 해지할 수 있지. 왜냐하면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하면 그만이고 그 전에도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으니 위약금으로 교부했어도 해약금의 성질은 가져 못 가져? 같잖아 지금. 응? 거기다 써 오른쪽에 위약금에다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위약금에다가 해약금의 성질은 갖고 있다 이렇게 메모. 두 번째, 자 이제 몰수 약정을 했을 때 그것을 해약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하는 것이야. 그럼 우리 지난주에 이걸 해결해야 돼. 중도금 안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어?
그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으면 손배청 문제 생기잖아. 이행이익 배상. 그럼 그걸 머릿속에 두고 위 약이 채무불이행이야. 이 약이.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걸 이유로 해지하는 것과는 달리 몰수하면서 중도금을 안 주면 몰수하기로 한 경우 중도금 안 주면 몰수만 해야 되겠어? 계약도 해지할 수 있겠어?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지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자 다시 괜히 갔어.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하기로 한다 했을 때 그 위약금에는 중도금 안 주면 그 중도금을 몰수도 하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위약벌이라고 그래. 중도금 안 주면 몰수도 하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위약벌. 중도금 안 주면 우리는 계약을 해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죠. 중도금 안 주면 채무불이행을 해제당했을 때 손해가 생겼는데 그 손해를 미리 예상하고 준 돈이다. 이것을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그래. 지금 거기 뭔 2번 봐. 2번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먼저 정리해. 자, 다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한다 했을 때 중도금 안 주는 게 채무불이행이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이행이익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중도금 안 주면 몰수하기로 했을 때 몰수하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몰수만 해가고 손배청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야. 몰수만 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약금은 잘못 왔어? 표정이 잘못 왔다 표정. 몰수하기로 한 경우 아까 여러분들이 몰수한다 그 말은 위약한다 그 말은 채무불이행이다 그런 뜻이야. 다시 위약 채무불이행. 그럼 우리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배청 있잖아 원칙이. 근데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했을 때 손해배상이 생기는 경우 그걸 미리 예상하고 준 돈이다. 그것이 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을 갖는 경우와 몰수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지. 그런 성질을 갖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뜻이야. 몰수하기로 했다면. 그러면 몰수하기로 했을 때 위약벌로 교부했다면 만약에 위약금으로 몰수하면서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위약벌로 교부했다면 있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했다면 몰수하는 것이 손해배상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야. 그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했으면 별도로 손배청 있음 없음? 없어. 여기까지. 그런데 계약금 몰수하기로 했는데 이것인지 모르면 아마 손해배상 예정액일 것이다. 아마 위약금일 위약벌일 것이다. 손해배상 예정액일 것이다. 이걸로 추정한다 그 말이야. 추정한다. 밑줄 그셔. 자,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에 굵은 손으로 돼 있네.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 찾았나?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 없이 굵은 선만 그러면 그 형광펜 하면 되는데 그럼 또 물어봐. 교수님 그럼 강의 안 나오고 내 집에서 밑줄만 그어도 되겠네요? 그어 거기다가 그라고. 근데 그러면 이게 긋는데 어째서 그었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나. 민법은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동그라미로 위약금은 벌추요 손추요? 벌추 손추. 그래서 외워버려. 위손추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자, 위약금은 위약벌로 교부한 거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한 거요? 그래서 위손추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약금에서 추정이 두 개 나와. 그럼 계약금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위약금으로 교부한 것이야? 해약금으로 교부한 것이야? 자, 여보다 계약금은 해추이다. 위약금은
손추이다. 구별해 줘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계약금은 자 어디 묻는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자 문제.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아 틀려? 계약금 여기잖아. 여기. 아, 나 구별 못하겠는데. 여기 물어보는 거고 이거 물어보는 거 구별을 하고 다른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한 것 추정한다. 그럼 맞지?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교부한 것을 추정한다. 맞아 틀려? 계약금은 이렇게 간다니까. 요 말이 없으니까. 다시 계약금은 해추, 위약금은 손추. 이해하셨어? 그렇게 하면 문제 다 풀 거예요. 자, 446페이지 문제 한번 보자. 446페이지에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해. 우리 여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문제 풀다 보면 하나 질문 들어가면 기분 안 좋지. 여기 보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을 때는 원상 회복도 해야지. 손해배상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림을 한번 봐라.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지하면 이행 착수하기 전에 오잖아.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은 돈을 배액 상환하고 해지하고 그 다음에 준 거 포기하고 해지하므로 그것도 이행 착수하기 전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지하면 주고받은 것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므로 원상 회복할 것도 없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결을 해. 설득돼? 밑에 봐. 그래서 446페이지에 맨 밑에 방가로 3번 해지의 효과 446페이지 446페이지 해지의 효과에 1번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붉은 선을 해놨지? 진짜 학원 안 나와도 되겠네. 하지 말고.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배청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지금 잘 봐야 돼. 이걸 묻는 거요. 해지의 효력을 묻는 거요. 아까는 위약금은 손배청이라면서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거 해지했을 때 묻는 거예요. 시방 순서가 알아들었나? 여긴 구분도 못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리고 계약금 약정이 있어도 본조와 상관없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말해.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이제는 못하잖아. 배포 해제는. 근데 이행에 착수했는데 중도금 주어버린 거예요. 됐나? 중도금 주면 이제는 배포 해제 못해. 그럼 이제 잔금 안 주었대. 그럼 잔금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이 또 생겼지. 그럼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어. 이것을 이유로 해지 않고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꼭 포기하고 해지해야 돼. 안 해도 괜찮아. 안 했어 이제. 지나갔다고 시간이 흘러서 중도금 주어버린 거라고. 잔금 안 주었어. 그럼 잔금 안 주면 채무 불이행이지. 그럼 그걸 이유로 해지해도 괜찮지 못해? 따라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계약금의 교부는 시험이 여기 봐. 계약금의 교부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게 법정 해지 아니냐. 그래서 계약금을 교부했어도 법정 해제 사유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 또는 계약금의 교부는 법정 해제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계약금을 걸었어도 채무 불이행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긴다니까. 중도금 줘버리면. 계약금 계약 이후 해제는 채무 불이행 있기 전에 문제예요. 시방. 여기다가 계약금 계약 해제는 중도금 주기 전에 하는 거라고. 됐냐? 이제 중도금 주었어. 그러면 포기하고 해제해 못해. 못해. 이제 잔금 미지급으로 오는 거라고. 구별하셨지? 자, 문제 봐요. 446페이지.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틀린 거. 1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추이다. 맞잖아. 2번.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대. 위약금으로 약정했지. 그러면
손해배상 애정액으로 추정한다. 맞아? 그럼 위손투 있잖아. 3번.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해버렸지? 그럼 이행 착수했어 안 했어요? 했어 이런 거. 그러면 이행 착수했으니까 넘어가 버렸지 이제는. 그 배포 해제 못 온다 해야지. 그러면 중도금은 여기 봐. 중도금은 꼭 약속 날짜에 주어야 돼. 미리 주어도 괜찮아. 미리 주어도 괜찮은 거 이행 착수. 그래서 배액상환 해제할 수 없다. 맞지? 3번은? 4번.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여기 봐라. 을이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성립이요? 불성립이요? 불성립이잖아. 계약금 계약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받아야 되는데 500을 걸었다면 불성립이요. 이런 게. 근데 메모해요. 만약 을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메모. 그러면 여기다가 불성립 이렇게 쓰라고. 계약금 계약의 불성립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밑으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짓 해? 못해? 그래서 배액 상환 해제 못한다. 만약에 우리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 10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받기로 했는데 500만 걸었다면 갑이 계약금 계약을 이후로 해제할 때는 받은 돈 500이 아니고 줄 돈 있었지. 줄 돈. 1000만 원의 배액이 2000만 원 상환하고 해제하라. 이게 판례야. 이해하셨어? 받은 돈이요. 받기로 한 돈이요. 배액 상환할 때 받기로 한 돈 1000만 원의 배액 2000만 원 주고 해제해야지 받은 돈 1000만 원 주고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됐잖아. 그럼 그냥 중도금으로 해결해버리는 것들은 중도금으로. 그래서 4번 보자.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을 때 갑은 수령한 금액에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수령한 금액이요? 주기로 한 금액이요? 상식으로 알아놔. 1000만 원 주기로 했다면 이거 잘 보자.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0만 받았어. 그럼 받은 돈의 배액이요? 주기로 한 돈의 배액이요? 주기로 한 돈의 배액.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았다면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여기 허가는 이행 착수이 아니요. 아니니까 배포 해제할 수 있다 해야 이행 착수 아니니까. 되겠나? 그럼 이제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 이 그림 보니까 다음에 할 때 이 그림을 보니까 수강생 여러분들 다시 수정을 필요 있는 거예요? 잘 그린 거예요? 그럼 박수 한번 쳐. 잘 그렸습니다. 내가 아까 등기 있지? 등기법에 나오는 것까지 해주었고 엄청 후회했어. 근데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아까 배웠던 거에 대해서 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잖아. 오후에 내 등기법 강의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만 들어. 무료요? 유료요? 아 그래 무료야 이거.